여러분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의 노후가 안녕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현재입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812만이에요. 전체 인구의 15.7%나 차지합니다. 15.7%. 그 중에서도 고령자 1명 이상 있는 가구 비중도 22.8%, 22.8%. 전체 가구가 2035만 가구로 쳤을 때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노인 인구가 그 어느 때보다가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이야기잖아요. 엄청나게 늘어난다. 그러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필요한 돈은 얼마일까요? 필요한 돈은 지금 통계청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요. 은퇴 후에 적정생활비로 294만 원이 필요하다고 답을 했습니다. 294만 원이요. 294만 원이 있어야지 쉽게 말하면 어른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니까 그렇지가 못해요. 그렇지가. 은퇴 전에는 6,255만 원을 벌었다면 은퇴 후에는요. 2,708만 원을 번다는 거예요. 이게 한 달에 295만 원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295만 원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빈곤감이 어떻겠습니까? 상대적 빈곤감이 엄청나겠죠. 아마 지금 제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통계청에 조사한 게 월 294만 원인데 은퇴 후에 버는 게 지금 250만 원을 채 못 번다는 결론이 생기잖아요. 250만 원. 250만 원을 번다면 이게 3천만 원이 수익이 돼야 되잖아요. 3천만 원이 아니잖아요. 그중 한 30만 원 정도 빠지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250만 원도 못 번다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평균이에요. 평균. 평균이 2,708만 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는 사람들 여기는요. 퍼센테이지가 훨씬 높습니다. 44%입니다. 44%. 여러분 어르신들 중에 둘 중 하나는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복지제도가 발달했다는 프랑스나 노르웨이 같은 경우 한 자릿수거든요. 미국만 하더라도 이 상대적 빈곤감이 23.1%밖에 안 됩니다. 한국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44%면 지금 어르신들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이들이 버는 월급이요? 월급이라고요. 한 달 소득이요? 182만 원 정도예요. 182만 원. 이게 중위소득이에요. 중위소득. 그런데 44%는요. 월 90만 원 돈도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월 90만 원 돈도.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월 90만 원 버는 돈도 어렵다고 생각할 정도면 이 노인들의 상대적 빈곤감은 얼마나 센지 여러분도 짐작하겠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요. 정부의 세금 폭탄들이에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연령대별로 자산 구성비입니다. 자산. 지금 60세 이상 자산은 보세요. 부동산이 78.1%예요. 78.1%. 저축액은 15.5%로 가장 적고요. 모든 연령대 중에. 뭐 전월세 비중은 당연히 적겠죠.
대신에 부동산 비중이 78.1%로 월등하게 높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동산 비중은 높으면 뭐 하겠습니까? 부동산 비중이 높으면 뭘 하겠어요? 세금 폭탄만 맞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공시가격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2021년에 19.08% 올랐습니다. 그러면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은 말도 못하게 오릅니다. 당장 볼까요, 여러분? 아유, 죄송합니다, 여러분. 공시가격이 오르면요, 당장 오르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오르는 게. 자, 이거 한번 보자고요. 저는 제일 심각하게 느끼는 건 이거부터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하는 거 말입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요, 건강보험이 자식한테 가 있다가 집값이 오르니까 이게 이제는 자격까지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65세 이상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인원 보세요. 인원 보면 엄청나죠. 10만 명이 뭐예요? 10만 명이. 12만 명이 넘죠. 13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노인 인구 중에 812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65세 이상이. 노인 인구들은요,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하면 그 다음부터 보험금을 내야 돼요. 보험금을. 그런데 부동산 세도 내야 되죠. 보험금도 내야 되죠. 집 한 채 갖고 있으니까 오히려 애물단지가 되어버렸어요. 한 달에 버는 돈은 90만 원인데 내야 되는 돈은 보세요. 내야 되는 돈. 한 달에 버는 돈이 90만 원. 1년이면 얼마일까요? 90만 원에 1080만 원이죠. 그런데 1년에 내야 될 세금, 물론 극단적으로 제가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 둥계동의 동신신한아파트 134제곱미터니까 좀 큰 걸 잡았나요? 그렇게 잡았을 때 건강보험료가 289만 원이에요. 여기에다가 보유세,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284만 원입니다. 거의 600만 원에 육박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1년에 소득이 1080만 원인 사람에게 600만 원 가까이 세금으로 내라. 그러면 노년이 어떨까요? 노년이 불쌍한 거죠. 여러분 노년도 그렇고 제 노년도 마찬가지예요. 세금 폭탄 때문에 뭐 영락 없는 벼락거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락 없는 벼락거지. 그러면 방법은 하나죠. 하나 있는 집이라도 팔아서 써야 되지 뭐. 팔아서. 정부가 사실 세금 폭탄을 때려놨으니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쓸 수밖에. 그래서 제가 우리 노후는 진짜 섬뜩한 노후가 되는 거고, 은퇴하자마자 벼락거지가 된단 말이 이런 얘기예요. 버는 게 없으면 세금을 낼 수가 없어서 집도 팔아야 되고 다른 실물 자산도 팔아야 됩니다. 세금 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